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입니다. 저는 윤유라입니다. 중부지방 지루한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마가 끝난 뒤에는 중부지방에도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철이 되면 유독 땀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액취증이나 다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인데요. 이 땀이 많이 나고 또 냄새가 심하면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겠죠. 오늘은요, 여름철 액취증 그리고 다한증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랜드 피부과 노희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좀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겨드랑이 특히 이 부위에 또 땀 많이 나서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액취증, 다한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증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요거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한증과 액취증이 땀샘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근본이 다른 질환입니다. 아포크린 땀샘과 에크라인 땀샘이 있는데 아포크라인 땀샘은 액취증을, 에크라인 땀샘은 다한증을 유발합니다. 네. 액취증은 아포크라인 땀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피부 표면에서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지방산과 암모니아가 생성돼 악취가 나는데 특히 아포크라인 땀샘은 털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옷이나 속옷에 묻어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땀이 많으면 다한증을, 양이 적더라도 냄새를 동반하면 액취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땀이 많이 나고 또 냄새가 나는 거, 다한증과 액취증. 근데 네. 보통 이제 동반돼서 나타나게 되면 진짜 고생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보면은 보통 그 스프레이 휴대용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뿌리시는데 요거 괜찮은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액취증에 사용되는 스프레이 타입의 약에는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이는 땀이 나는 땀구멍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을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향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외용약을 쓸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민감성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드랑이 부위는 피부가 접혀 있어 마찰이 많고 다른 피부에 비해 얇으며 습한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에 화학 성분에 오래 접촉될 경우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접촉 피부염과 같은 습진성 피부 질환이나 자극성 피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만 유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계속해서 이거를 또 뿌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 민감성 피부일 경우에는 또 피부과에 가서 또 더 큰 또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이제 여름철이 되면 남성분들, 직장인분들 보시면 와이셔츠에 이렇게 땀이 젖어서 막 축축한 분들 혹은 여성분들도 블라우스가 이렇게 좀 땀 자국이 나신 분들 많이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름철에 이렇게 좀 젖었다 하면 이런 분들을 다한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땀이 많이 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호소하면 다한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와 객관적인 현상이 비교적 일치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위나 체온 변화와 무관하게 땀이 많이 나거나 또한 땀이 전신적으로 나는 것보다 국소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손, 발과 같은 부위에서 많이 나고요. 심한 가체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땀이 많이 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이제 다한증인지 맞는지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병원에 또 일일이 다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네.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체크사항으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 다한증 자가 진단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본인이 몇 개나 해당하는지 숫자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한증은 긴장하면 땀이 많이 난다거나 한번 땀이 나면 잘 멈추지 않습니다. 네. 또 화장하기 불편할 정도로 얼굴에 땀이 흐르거나 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땀 때문에 옷과 신발이 자주 변색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땀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상만으로도 땀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으로 비롯해서 총 14개 항목인데요. 네. 이 중 2개에서 5개에 해당되시면 다한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한증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 악화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불편하다면 약물요법으로 관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6개 이상이신 분들은 다한증 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병원에 내원해 전문의 상담 및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총 14개 항목을 좀 보여드렸는데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도 한두 개 정도는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액취증과 다한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있을 것 같은데요. 시술 방법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액취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땀샘 제거술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땀샘 제거술은 부분 마취를 한 후 양쪽 겨드랑이를 절개해 원인이 되는 아포크라인 땀샘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다한증의 경우에는 바른 약이 있겠고요. 최근 많이 시행하고 있는 비수술적인 요법인 보톡스 치료가 있습니다. 네. 보톡스는 보툴린 톡신 주사 요법으로 땀샘을 자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 땀의 배출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주사 요법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치료가 간편하고 회복 기간도 필요 없을 뿐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환자들의 경우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겨드랑이에 주사하면 시술 효과가 6개월 정도, 손이나 발바닥의 경우는 3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네, 뭐 수술도 있고 간단한 시술도 있네요.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예방이잖아요. 다한증과 액취증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계절적으로 여름에 다한증이나 액취증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샤워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잦은 샤워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니 샤워 후 반드시 보습에도 신경 써주는 것이 좋겠고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몸에 털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세균의 번식이 쉬워서 좋지 않은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모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몸에 꽉 조이는 옷보다는 통풍이 잘 이루어지고 땀의 흡수가 빠른 재질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은 땀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랜드 피부과 노인호 원장님과 함께 다한증과 액취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인과 증상도 다른 다한증과 액취증, 원인에 따른 올바른 치료법과 또 생활 습관의 변화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